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우후. 자, 모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제 녹음하는 안녕하세요. 날입니다. 저는 삼틴이. 안녕하세요, 잔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둘기입니다. 반갑습니다, 다들. 자, 오늘은 어떤 위스키 하실 거죠? 오늘은 뭐 이제 어떻게 보면 위스키 하면은 스코틀랜드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뭐 지난 시간에 카발란도 했었죠. 대만 위스키 대만. 카발란도 했고 뭐 일본 위스키도 했는데 오늘 조금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인도에서도 위스키를 인도? 만들거든요. 어, 암룻이라고 하는 인도 위스키를. 이름부터 딱 인도스럽긴 하네요. 암룻이 약간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생명의 비약, 뭐 그런 뜻도 있고 이렇게 전설 같은 게 있던데 무슨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들이 뭐 기억이 안 나요. 생각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한 해가 지났다는 걸 저희가 망각했습니다. 새 첫 해부터 이거 이제 망신살이 뻗쳤네. 아무튼 그렇답니다. 네. 이게 제가 대부분 이제 인도에서도 위스키 만드냐고 하면은 좀 무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손님들한테도 물어보면. 그렇죠. 그리고 뭔가 좀 라벨도 좀 뭐랄까 카레스럽죠. 약간 카레스러워. 좀 카레 그런 느낌이 있어서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긴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좀 좋아합니다. 집에도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오늘은 암룻 역사에 대해서 좀 가볍게 다뤄보고요. 인도라고 하는 나라에서 이제 위스키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것들도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이제 영국이랑도 큰 역사적으로 연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국의 지배를 당했던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1947년에 인도가 영국에서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인도 이제 자국의 회사들이 좀 생기기 시작하고요. 1948년에 쉬리 라다크리시라고 하는 사람이 라다크리시나 자그다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설립이 됩니다. 이제 한 60년 정도 된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아닌가? 그러니까 술 만들기 시작한 지는 그렇죠. 이렇게 된 건 아니잖아요. 회사만 네. 이제 회사 설립이 이때입니다. 그렇군요. 이때 당시에는 위스키 회사는 아니었고 제약 회사였대요. 약을 만드는. 그래서 감기약이나 막 소독약 이런 이제 약을 만들던 회사였고. 근데 이런 이제 약에도 알코올 같은 게 들어가잖아요. 알코올 성분이. 그래서 증류기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시설 자체가 좀 있었는데 1950년대 인도에 좀 풍부했던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럼도 만들고 뭐 나중에 브랜디도 만들어요. 70년대에는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이제 위스키를 판매하는 곳들은 뭔가 다른 뭔가 회사를 하다가도 이제 술이 돈이 된다는 걸 알고 나서 이제 업종을 변경한 경우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70년대에는 이제 브랜디 이제 방갈로르 블루라고 하는 포도 품종으로 브랜디를 만들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렇게 본격적으로 술을 만들기 시작하는 게 이때쯤이에요. 암룻이라고 하는 곳이. 그래서 1987년에 이제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때는 이제 싱글 몰트 위스키라기보다는 블렌디드 위스키를 만들기 위한 원액 공급용이었던 거죠. 왜냐면 이제 인도 사람들이 뭐 그때 당시 싱글 몰트라고 하는 걸 잘 몰랐을 뿐더러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한국이랑도 시기가 비슷해요. 이런 서양의 어떤 술들이 이렇게 들어오는 시기가 뭔가 자국에서 소비되는 패턴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랑 좀 겹친다. 인도는 사실 그거 아세요? 그 뭐 언제였더라? 2019년도인가? 하여튼 그 이렇게 월드 베스트셀링 스피릿 뭐 이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나온 게 있는데 그때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그 스피릿이 우리나라 이제 진로 소주. 그렇죠. 그게 1등이고 2등, 3등이 인도 위스키예요. 2등, 3등 다 인도였어요. 인도의 위스키 브랜드였는데 근데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위스키가 아닌 거야. 이 약간 러밍 쉽게 얘기하면 캡틴 큐 같은 그쵸. 거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좀 약간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제 이런 식으로 블렌디드 위스키 원액 공급을 하기 시작했고 그때 판매하던 블렌디드 위스키가 맥킨토시 프리미엄 위스키라는 이름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세월이 흘러서 2001년도에는 그 창업자분의 손자죠. 그 손자가 영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자기 가문이 이제 인도에서 위스키를 만들고 있었는데 이제 블렌디드 위스키니까 근데 영국 사람들은 이제 그때는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많이 마시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래서 인도에서도 싱글 몰트 위스키를 만들어 보자라고 결심을 하고 인도로 온 상태였어요. 그래서 1980년대부터 위스키 오크를 그 블렌디드 용으로 증류를 했기 때문에 오크통들도 막 있었고 해서 그렇게 이제 싱글 몰트처럼 이제 원액을 생산한 걸 좀 숙성을 시켜서 그런 샘플들을 영국으로 가져가서 좀 지인들 자기 이제 영국에 그럼 있는 제품으로만 안 냈을 뿐이지 뭐 싱글 몰트 그러니까 보리 100%로 몰트를 만든 가지고 원액들이 있었던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 원액들이 숙성되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런 것들 지인들한테 블라인드 테스팅을 같이 한 거죠. 오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 이렇게 하면서 글래스고에서 2004년에 암룻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싱글 몰트 위스키를 처음 출시하게 됩니다. 만드는 건 이제 인도에서 만들고 출시는 본고장에서 그냥 해버렸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세계 최초가 인디안 예, 위스키. 인디안 싱글 몰트 위스키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약간 썰이긴 한데 영국 사람들이 이제 자기의 이제 속국이었던 곳에서 위스키를 만드니까 뭐 그렇게 소비를 뿌듯해하면 소비를 했다는 말인데 뭐 그건 잘 모르겠고. 아 근데 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싱글 몰트를 마시기 시작했으니까 그렇죠. 이제 뭔가 싱글 몰트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각각의 캐릭터를 되게 중요시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뭐 영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이 암룻이라고 하는 그 위스키가 어떻게 보면 좀 독특한 캐릭터잖아요. 네네. 근데 뭐 약간 스코틀랜드의 그냥 어떤 특이한 위스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걸 인도에서 만든 위스키라고 생각 못 할 것 같아. 블라인드 테스팅을 하면 당연히. 그리고 뭐 품질도 뭐 약간 선입견이 있어서 그렇지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니까. 네. 저는 사실 암룻을 많이 마셔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어떤 느낌이라고 명확하게 딱 이렇게 말씀 못 드리는데 딱 마셨을 때 느낌은 진짜 좀 인도의 어떤 그런 때루와의 느낌이 좀 그쵸. 난다. 네. 약간 이런 느낌이긴 했어. 약간 뭔가 꼬릿꼬릿한 보리 같은 뉘앙스가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 인도 보리를 그렇죠. 같이 써서 그럴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코틀랜드 그러니까 그 제품 이게 나중에 제품 얘기도 하겠지만 피티드 제품이 있잖아요. 네네. 스모키한 풍미가 나는. 그러니까 그거는 스코틀랜드에서 그런 피트 처리를 한 보리를 가지고 와서 이제 만드는 건데 인도 보리랑 그 스코틀랜드 보리랑 같이 이제 섞어서 이렇게 만들기도 할 거예요. 그게 아마 그죠. 제가 알기로는 퓨전이 이제 그렇게 제품이 나오죠. 약간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100% 인도 보리만 뭐 쓰는 경우 제품도 아마 있을 거고 오리지널이 100% 인도 그런가요? 아닌가요? 100% 인도 보리인가요? 저 피트는 그러면은 스코틀랜드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보리를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피트 피트 처리한 처리한 보리. 보리를 수입해서 그걸로 이제 만들고 하는 오리지널은 아마 100% 인도 보리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뭐 그 이제 인도의 그 때루와 느낌이 나는 게 약간 보리에서 오는 그런 아마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이 보리가 이제 틀린 보리를 쓴다 그러잖아요. 뭐 두 줄 보리냐, 뭐 세 줄 보리냐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그렇죠. 나오는데. 그게 좀 다르죠. 그게 뭐 원래 스코틀랜드에서도 위스키를 만드는 보리가 따로 품종이 그죠. 따로 있다 그래가지고 뭐 그런데 뭐 제가 알기로는 김창수 위스키 그 김창수 님도 그 한국산 국산 보리도 그죠.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건 국산 보리는 뭔가 효율이나 이런 게 안 좀 좋아가지고 네네. 위스키 만드는 용도로는 잘 안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쓰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약간 뭐 제가 어디서 봤지? 예전에 김찬숙님 유튜브에서 네네, 들었나? 맞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도 약간 그 인도 위스키 예전에 이제 그 알게 되고 마시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 때루와의 느낌, 그 나라의 어떤 특수성을 좀 캐릭터로 나타내는 그거에 되게 인상 깊어서 본인도 약간 그 위스키 만들 때 그렇게 한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품종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도 보리를 쓴다. 근데 인도 보리도 그 인도 남부 쪽에 벵갈로르라고 하는 데서 도시. 거기서 수확한 보리를 좀 사용을 한다고 해요. 음, 그래서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두 줄 보리랑 세 줄 보리를가 인도에서 자라나? 인도는 뭐 6줄 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제 3줄 보리의 이제 변형 같은 느낌이라고 하는데 보리를 북쪽에서 그러네요. 여기 북쪽이랑 지금 남부? 찾아보니까 인도 북부의 그 펀잡 지방이라고 그죠. 있는데 보리를 북쪽에서 거기- 가져와요. 맞네. 여기서 중류를 하는 거구나. 그치. 네, 아까 방갈로르는 약간 네, 증류소가 증류소가. 위치한 지역인 것 같고 요 남쪽이 이제 브랜디나 럼을 만들 때 있던 거고 그러네요. 북쪽에서 이제 보리를 네네네. 그런 것 현재는 같아요. 그래서 거리가 물류가 되게 멀대요. 그래서 네네네. 나라가 엄청 크잖아요. 인도도. 그렇죠. 그래서 인도 북부에 있는 펀잡 지방이라고 하는 곳하고 라자스탄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6줄 보리네요. 네, 6줄 보리를 재배를 해가지고 피트 처리하지 않은 이제 몰트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스모키한 피트 처리한 보리는 스코틀랜드 인버네스 쪽에서 이제 2줄 보리를 가지고 온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기 델하이에서 만나서 벵갈로르로 가서 증류를 한다. 그렇습니다. 왜 근데 이렇게 하지? 이거 너무 멀다. 근데 약간 그게 있지 않을까? 뭔가 수원 이게 인도 같은 나라는 물이 깨끗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깨끗한 수원지가 있는 지역에다가 증류소는 해놓고 아, 조금 뭐 그런 유통이나 이런 건 좀 불편하더라도 뭐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가 수원지가 약간 히말라야 산에서 깨끗한 하는, 물을 좀 땡겨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오크통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퍼스트필 버번 캐스크를 주로 많이 쓰고 네. 그다음에 뭐 버진 아메리칸 오크도 왕왕 쓰고 그다음에 쉐리 캐스크도 이제 뭐 올로로스 쉐리 같은 거 좀 쓰는 것 같고 포트 캐스크도 좀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쓰고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도 되게 다양한 캐스크를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인도라는 나라도 약간 후발주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캐릭터를 좀 독특하게 만들기 위해서 캐스크도 굉장히 좀 다양한 캐스크들 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진머레이 평가 순위에서 3번째로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됐다. 암로 퓨전이. 그렇죠. 그 퓨전이라는 제품이 2010년도에 이제 그 3위 했잖아요. 그러면서 진짜 완전 센세이션했죠. 근데 사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왜냐하면 그냥 그 이제 스펙만 봐도 50도로 나왔잖아요. 그 제품이. 그러니까 뭐 도수도 쨍쨍할 거고 맛도 이제 뭐 스코틀랜드 보리와 이제 인도 보리 썼으니까 이제 약간 그런 현지의 이름부터가 이제 느낌도 좀 퓨전이니까 나고. 섞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보면 약간 그 진머레이 씨는 이런 뭔가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평가도 주고. 그렇지. 약간 이제 스코틀랜드 긴장해라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렇지. 계속 이제 당근과 채찍을 계속 하는 거지. 근데 사실 인도라는 나라가 대만만큼이나 진짜 위스키 만들기에는 최악의 조건인 나라일 텐데 참 대단한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뭐라 그래야 되지? 물론 고숙성 제품은 거의 안 나오잖아요. 암룻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나스 제품으로 알고 있고 숙성연도 그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숙성연도 표기 있는 제품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뭐 8년 숙성, 10년 숙성 이런 식으로 있긴 한데 그래봐야 뭐 한 10년 숙성 제품이 프리미엄으로 나오는 거고 대부분은 다 나스라서 한 4, 5년 정도 숙성한 제품인데 사실 여기가 뭐 엄청 덥기도 하고 습도도 높고 뭐 그러다 보니까 엔젤스 쉐어가 장난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도 사실 그 인도 하면은 인도 갔다 오신 분들이 얘기하면은 진짜 약간 양치도 못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다 생수로 씻고 생수로 이제 양치 물도 다 해야 된다고 그 정도로 물이 안 깨끗하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뭐 약간 돌아가시면 그렇죠. 강에다가 강에다. 이렇게 또 하고 거기서 빨래도 하고 똥 샤워하고 싸고 그러잖아요. 다 하니까 그러니까 좀 인식 자체도 약간
그렇긴 한데 거기에서 위스키를 만든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기대치가 엄청 낮았는데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인도는 네. 사실 그 위스키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는 그냥 그 당밀로 만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기는 그냥 럼이잖아요. 그렇죠. 예, 럼 주정으로 이제 위스키가 만든 술을 위스키라고 이름을 붙여가지고 팔았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위스키 그 뭐라 그러지? 아까 판매량 베스트셀러 네네. 할 때 진짜 엄청나게 팔린 거야.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이제 위스키가 아닌 거지. 유사 위스키. 유사 위스키인 거지.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진짜 일본이 빠르긴 빠르네요. 그런 거에 있어서 약간 일본은 1900년대 초반쯤에 그런 유사 위스키들을 판매하는데 그렇죠. 여기는 뭐 한 50년대 60년대 이때쯤 돼가지고 그렇게 판매. 또 아직까지도 그렇게 한 거지. 그렇죠. 근데 뭐 약간 인도도 뭐 저 가보질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약간 좀 뭐 대도시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좀 낙후되어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그래서 뭐 그런 트렌드나 이런 것도 빠르지 않았을 테니까 그냥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얘네들이 이제 영국의 이제 통치 식민지였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패션 쪽에서도 인도가 생각보다 수제화 같은 것도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굉장히 고퀄리티로 나오는 그런 것도 많이 있어서 아마 이제 이런 위스키도 아마 그런 영국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을까. 아마 잘 만드는 건 잘 만들 겁니다. 그래서 이 암롯이 기후가 보니까 그러니까 그나마도 해발 900m인데 그래도 여름에는 40도까지 올라가고 겨울에는 30도. 겨울에 30도. 겨울인데. 네. 그리고 맞아 그게 있어요. 인도는 우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6월에서 8월 근데 그러니까 3달 동안 오는 거 아니고 한 달 정도는 그냥 계속 비가 내린대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바에서 술 먹다가 옆에 인도 사람이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토킹 오버 좀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장마가 있듯이 자기들은 우기가 있는데 그게 하나의 계절 같은 거래요. 자기들한테. 그래서 그때는 비슷하게 우리가 비 올 때 막걸리에 파전 먹듯이 걔네도 뭐 전 같은 걸 요리를 해서 먹는다더라고요. 그런 전통들. 아무튼 이게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걔는 난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러네. 뭐 이렇게 위에 야채 같은 거 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인도 카레. 약간 파전 같은 느낌으로 먹는 거. 그렇구나. 습도도 엄청 높고 아무튼 기후가 이러니까 아무튼 엔젤시어도 연평균 한 1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이제 거의 카발란보다는 조금 낮기는 한 대만보다는 좀 낮긴 하지만 그래도 꽤 숙성도 이제 그렇죠. 이게 뭐 증발량이 엔젤시어가 한 10% 정도 된다고 하니까 뭐 진짜 한 뭐라 그래야 돼? 한 3, 4년 그러니까 보통 한 4년 정도 숙성한 원액으로 만든다고 하는데 그러면 한 반 그 뭐야 아메리칸 배럴 사이즈로 했을 때는 한 절반 정도가 그냥 증발해서 없어져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참. 아니, 우리 집은 어떻게 된 거죠? 저 집에서 월 7%거든요. 연 84%. 아 근데 그거는 캐스크가 작아서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겠죠. 연 아니면 84. 아니면 그거 아니야? 데빌스 쉐어 아니에요? 데빌스요. 누가 빼먹는 거 아니야? 우선 저는 아닌데. 그 간수 잘하세요. 알겠어요. 자꾸 누가 빼먹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몇 리터짜리라 하셨죠? 5리터. 5리터. 작으면은 진짜 증발량 어마어마할 거예요. 예전에 저희 사장님도 그 했대요. 많이 했는데 어마어마하다고. 맞아요. 큰일 납니다. 진짜. 네. 그래서 이제 좀 제품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사실 아까도 잠깐 이거 녹화 전에 아니 녹음 전에 우리 삼티님하고 잠깐 줄기님 없을 때 얘기를 했는데 국내에서 지금 유통되는 거는 5개 제품인데 그쵸. 예전에는 뭐 여러 제품들이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자료 조사하다 보니까 저도 5개만 알고 있었는데 제품이 몇 개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거 이따가 조금 다시 또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오피셜 라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5개예요. 한국어로 이제 수입이 되는 게. 그래서 기본 라인 이제 암롯 인디안 싱글 몰트 위스키. 그리고 이제 암롯 인디안 싱글 몰트 CS 캐스크 스트렝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점수를 받던 암룻 퓨전. 음. 그리고 나선 피티드 시리즈가 또 있어요. 암룻 피티드 인디안 싱글 몰트 위스키, 암룻 피티드 인디안 싱글 몰트 CS. 이렇게 그러면 다섯 이 피티드 제품은 100% 스코틀랜드 보리를 쓰는 건가? 저는 가지. 섞어서. PT들은 섞어 네, 쓰는 네. 거예요. 인도보리하고. 네. 전 다 인도보리인 줄 알았어요. 퓨전 빼고. 그래서 이 일단 뭐 이 기본 라인 암룻 인디안 시리즈 걔네는 뭐 CS는 60도 좀 넘는 60을 또 뭐 이쯤 되는 도수고 기본 라인은 46도예요. 암룻 인디안 싱글 몰트는 그리고 퓨전이 한 50도쯤 되고요. 그리고 그 피티드 인디안도 46도, CS는 60도 넘어가는. 네네네. 이거 제가 자료 이거 보니까 네. 그 인디안 제품은 네. 100% 인도 6줄 보리 아까 제가 음. 그 말씀드렸던 아. 그거 피트 처리 안 한 보리를 쓰는 거고요. 그 피티드 인디안 같은 경우는 100% 스코틀랜드 보리를 쓰네요. 두 줄 보리를 쓰고 100%예요. 예. 피트 처리한 보리. 그래서 한 ppm은 한 25 ppm에서 30 ppm 정도 처리한 보리를 쓴다라고 돼 있네요. 자료. 그러니까 PT들은 100% 스코틀랜드 보리를 쓰고 PT가 아닌 오리지널은 100% 이제 인도 보리를 보리. 쓰고. 그리고 퓨전은 퓨전은 두 개를 섞는 이제 거고요. 섞는 거죠. 어. 섞는데 75%는 인도의 보리인데 피트 처리 안 한 6줄 그 짜리 보리를 쓰는 거고 이제 25%를 스코틀랜드 보리를 쓰는데 피트 처리한 보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ppm은 뭐 25에서 30 ppm 정도로 피트 처리한 스코틀랜드 보리 이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퓨전은 약간 스모키한 풍미가 있겠네요. 피티드 시리즈요. 아니. 그러니까 퓨전. 네, 네네. 암룻 인디안이랑 암룻 인디안 CS 같은 경우는 100% 인도보리니까 얘는 넘피트인 거예요. 그쵸. 넘피트인 거고 그다음에 피티드랑 피티드 CS 같은 경우는 100% 스코틀랜드 보리를 쓰는 거고 25 ppm에서 30 ppm 정도 된다. 그러면은 한 보머나 한 탈리스커 정도 될래나? 그렇게 그 정도? 피트한 느낌 아니었는데. 그래요? 뭐 퓨전 하긴 뭐 말씀하시는 이거는 거잖아요. 수치만 그런 거니까. 하여튼 뭐 그만 한 하팍 하일랜드 파크 정도 되려나? 어쨌건 약간 스모키한 풍미가 있는 거고 퓨전 같은 경우는 75%는 넘피트 보리 쓰는 거고 그다음에 25% 정도는 피트 처리한 보리를 쓰는 거니까 얘는 좀 더 덜 피트하겠죠. 살짝 그냥 뉘앙스만 있는 정도겠다. 이게 지금 이제 사진을 보니까 이제 옛날 바틀이 라벨이 네모난 거고 신형 바틀들이 앞에 보면 라벨이 약간 둥글잖아요. 둥글둥글한 거야? 지금 보니까 뭐 퓨전은 원래 이제 요 색깔로 요 라벨로 나왔고요. 이제 인디안하고 그냥 오리지널하고 피티드 오리지널들은 지금 이렇게 색깔이 있는데 원래는 다 요 노란색으로만 나왔을 거예요. 네모난.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구형이 더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요. 예전에 네네. 저도 손님이 그 암룻 어떤 제품은 제가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아마 암룻 그냥 인디안 제품이었던 것 같아. 암룻 CS였나? 하여튼 그거를 옛날 구 버전이랑 요 신형 버전 네네네. 그것도 벌써 한 1, 2년 정도 된 것 같긴 그때쯤 한데. 바뀌었을 거예요. 다. 네네네. 네. 아무튼 그걸 두 병 갖고 와서 같이 테이스팅 해보긴 했거든요. 근데 거의 비슷하기는 했는데 예전 게 조금 더 맛있다는 느낌은 없지 않아요. 그건 약간 기분 탓인가? 약간 요랬던 기억이 이게 나요. 지금 수입사에서 들어올 때는 맨 처음 들어왔을 때는 다 구형 바틀로 들어왔어요. 구형 라벨로. 근데 원래 그 전에 다른 수입사에서 가져오는 같은 똑같은 라벨인데도 신형 수입사 요즘 수입사께 저는 더 맛이 없었거든요. 옛날에 처음 들어왔을 때가 더 맛있었는데. 그랬군요. 아무튼 그리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 말고 예전에 아까 저도 네네네. 삼태님 때문에 알게 됐는데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 이 암룻이라는 위스키를 유픽이라는 그죠. 회사에서 유통을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조그만한 뭐 회사에서 유통을 했대요. 그때는 이 5가지 말고 다른 제품들도 더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료 찾다 보니까 뭐 국내에 수입됐던 암룻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걸 봤는데 뭐 카담밤, 포트노바, 그다음에 나란지, 뭐 스펙트럼 이런 제품들도
들어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중에는 스펙트럼만 봤거든요. 근데 다른 것들은 못 봤어요. 근데 홈페이지 찾아보니까 이 제품들은 또 없더라고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들은 또 조금 더 많이 있더라고요. 요즘에 뭐 더블 캐스크라고 해서 이거는 뭐 버번 쉘이 같이 섞은 것 같고 네. 라이도 있고요. 근데 뭐야 이게 라이가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라이면은 이 라이 위스키 담았던 뭐 캐스크에서 그렇겠죠, 한 아무래도. 건가? 뭐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체어맨이라고 해가지고 엔젤 뭐 암룻 그리디 엔젤스 체어맨 해가지고 이제 숙성 12년도 있네요. 이게 약간 고숙성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에 나란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본 것 같긴 하다. 요거는 이제 오렌지의 풍미를 좀 넣어서 만든 건데 이게 뭐 그 뭐라 그러지? 약간 오렌지 피를 숙성할 때 같이 넣어가지고 약간 숙성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진짜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뭐 쉐리 제품도 있고 네. 많네요. 뭐 포트노바는 이거 약간 포트캐스크에서 숙성한 건가? 뭐 그런 것 같고 카단밤도 있네요. 카단밤 이게 제가 보니까 예전에 이제 대만 갔을 때 리코샵에서 찍은 거 보니까 종류가 엄청 많네요. 카단밤이라는 게 약간 혼합물 조합 이런 의미라고 하네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브랜디 캐스크에서 하고 그 다음에 럼통으로 옮겼다가 다시 또 올로로소 캐스크로 옮기고 막 이런 식이네요. 이게 되게 진짜 재밌다. 신생이라서 그런지 재밌는 거 많이 하네. 그러네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피트드 인디안 싱글 몰트 캐스크 스트렝스 그거 PTCS 맛있죠. 그거 맛있었어요. 네, PTCS 맛있어요. 네, 되게 좀 배 조린 사과 조린 느낌도 처음에 나고 그리고 그 약간 꼬릿꼬릿한 느낌 살짝 지나치면서 마지막에 좀 피트가 은은하게 갈리는 느낌. 그래서 도수도 거의 한 63도쯤 된 것 같은데 되게 맛있게 마셨어요. 좀 맛있는 버번 캐스크 숙성한 위스키 먹는 느낌. 얼마 전에 바에 오신 여자 손님이었는데 네. 이 암룻을 같이 오신 남자 두 분한테 소개를 하면서 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지 더스트 먼지 냄새 난다고 이러면서 무슨 뭐 청소하는 방에서 나는 뭐 냄새와 뭐 흙내 같은 걸 느끼셨나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뭐 얼씨하다라고도 하고 약간 그게 이제 약간 그 인도 특유의 그런 때로에서 오는 그런 풍미일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약간 술이 좀 취해서 그런지 계속 그 더스트 막 이러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남자 두 분이 약간 모르겠는 거야. 그 느낌이 뭔지 같이 마시면서 술도 이만큼 취했겠다. 그러니까 제발 그만 좀 하시고 이러면서 계속 얘기하는데 좀 웃겼어. 되게 재밌었어. 그리고 저는 진짜 재밌는 다고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이 스펙트럼이라는 제품 때문에 했는데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이건 생각도 못했던. 이게 이제 스펙트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기술이래요. 왜냐면 이제 다양한 캐스크를 분해해서 그걸 다시 스테이블을 하나씩 그죠. 이렇게 조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캐스크가 다 용량이 틀리고 모양이 틀리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다시 만드는 게 되게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하긴 그 아귀가 그죠, 잘 그죠. 맞는 게 그렇죠. 이게 예전에 발베니에서 튠이라고 나온 게 이제 어떻게 보면 비슷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이제 하나의 캐스크로 가는 거여서 좀 차이가 있긴 한데. 그래서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올로로소 캐스크랑 뉴 프렌치 오크 캐스크, 그다음에 뉴 아메리칸 오크 캐스크, 그다음에 PX 쉐리 캐스크 이렇게 네 가지 통을 말씀하신 대로 이제 스테이블을 다 분해를 한 다음에 그 각각의 어떤 캐스크에서 나온 스테이블들을 조합을 해가지고 하나의 새로운 캐스크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다가 숙성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 싱글 캐스크인데 그죠, 싱글 캐스크죠. 여러 가지 풍미를 담는 거죠. 굉장히 이거는 진짜 좀 약간 센세이션했어요. 진짜 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했고요. 가격대는 뭐 아까도 이제 삼티님하고 얘기했는데 한 6, 70만 원 정도의
뭐 출시됐는데 지금은 뭐 구하려 그러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비싸졌겠죠. 구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약간 넘버링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00 아마 1부터 나왔겠죠. 001, 002, 아, 003 이게 이런 식으로. 배치가 있는 거예요? 네, 배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봐봐야겠다. 004도 있고 뭐 2016년도에 출시된 게 005고요. 그 전에가 뭐 004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집에 이거 있으세요? 한 병 있어요. 오늘입니다. 아, 네네. 따시죠. 갑자기 배가 아파서 얼른 집에 가봐야겠습니다. 그래서 1,800병이 뭐 제품으로 나왔다고 하네요. 이게 1,800병이면은 한 통은 아닌가 보다. 그렇죠. 도수도 딱 50도라서 아마 싱글 캐스크는 아닌 것 같고. 아니 싱글 캐스크긴 하지만 CS는 아닌 그 것 합친 같습니다. 통을 다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를 들면 아까 네 가지의 캐스크를 다 분리해 가지고 다시 조합한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네 개의 통을 그렇죠. 만드나? 네 개가 나왔다. 네 개 통을 만든 다음에 거기서 숙성을 한 다음에 그 네 개의 원액을 이제 블렌딩 해가지고 가능하죠. 뭐 아, 400병씩 뭐. 그렇게 한 것 같네요. 아무튼 대단하다. 아마 이제 캐스크를 맞추려고 좀 깎아내고 뭐 그렇게 그랬을 하겠죠. 거예요. 아마 그렇죠. 몇 번을 한번 조립했다 빼고. 아무튼 요 스펙트럼은 기가 막힙니다. 아무튼 드셔보십시오. 아 드셔보셨어요? 네네네. 저는 마셔봤는데 되게 뭐 맛도 맛이지만 진짜 좀 쇼킹했어요. 이런 아이디어.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고 나란지도 되게 궁금하긴 하네요. 그 오렌지를 피를 넣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도 뭔가 공정에 문제가 되진 않나? 뭔가 하긴 여기도 그런가 봐요. 자기들만의 그 룰이 있을 테니까 그죠? 오렌지 피를 넣는다. 약간 진 그것도 이제 몰트루냐 들어가나요? 아니면 그냥 기타 주류 들어가나요? 리큐르처럼. 아, 근데 얘네는 자기들만의 그 룰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냥 하겠죠 뭐. 자기들 마음이야. 그냥 싱글 몰트인 것 같아요. 싱글 몰트 위스키인데 그렇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암룻 그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아까 말씀드린 그 뭐야 고숙성 제품들 고숙성이래 봐야 8년, 10년, 뭐 12년 뭐 그리디 이렇긴 한데. 엔젤 네네네네. 그리디인가 뭐 그렇게 됐던 거요? 네네. 암룻 그리디 엔젤스 체어맨스 8년, 10년, 12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바틀은 되게 멋스럽네요. 10년, 12년은 약간 그 뭐야 글렌드로낙으로 치면은 그랜저 시리즈처럼 이렇게 그죠, 좀 그죠. 똥똥한 병에 돼가지고 그러네요. 10년. 근데 뭔가 디자인이 되다 짜쳐? 말았어. 네. 뭔가 멋있으려다 말하는 느낌. 아무튼 뭐 암룻 인도에서 만드는 위스키가 암룻 말고 또 있나요? 제가 얼핏 듣기로 브랜드는 잘 모르는데 뭐 이게 싱글 몰트는 아닐 수도 있는데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위생적으로 믿을 수 있는 증류소가 몇 군데 없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암룻이라고 들었어요. 더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그냥. 그렇군요. 그래서 뭐 재밌습니다. 이게 확실히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위스키 하면은 딱 5대 생산국을 딱 꼽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시작한 아일랜드, 그다음에 가장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다음에 일본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5대 생산국을 치고 그다음에 이제 후발주자로 어떻게 보면 와인으로 치면 신대륙이잖아요. 네. 그런 후발주자로 이제 대만에 있는 카발란, 네. 인도의 암룻, 그다음에 뭐 호주 쪽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최근에는 뭐 조그만한 이제 그렇죠. 마이크로 디스틸러리가 뭐 유럽 쪽에도 좀 있다고 하고 그때 삼티니님이 약간 언급해 주셨죠. 제품으로는 많이 들어오진 않죠. 그리고 그 프랑스에서도 약간 독립병입이긴 하지만 뭐 그런 제품들도 있고 하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증류를 시작했으니까 이제 뭐 향후 한 3, 4년 있으면 제품이 막 퍽퍽퍽 나오기 시작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신생 나중에 국가들이 훗날 중국에서 나오면 엄청나겠는데요. 얘는 땅도 그쵸, 넓고 땅도 넓고. 기후도 다양하고. 그래서 뭐 후발주자들이 좀 재밌는 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암룻도 좀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한번 좀 꼭 드셔보시고 아까 피티드 CS 네네. 네네네. 추천한다고. 네, 피티드 CS 한번 꼭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뭐 퓨전 아니면 구할 수 있다면 스펙트럼 꼭 드셔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야미. 자, 인도 카레랑 페어링. 오늘은 이 정도로 또 인도 편을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화에는 저희 뭐 하는 거죠, 이제? 그 예전에 우리 그 얘기했었잖아요. 그 스피릿 네네. 그 카테고리를 하나씩 건드리겠다고 지인했었으니까 얘기해서, 이제 이제 보드카에 대해서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카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뭐 전반적인 개요 정도만 딱 훑어드리는 그런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새해 첫 녹음 우리 이렇게 셋이 모여서 좋았습니다. 잭이 있었어야 되는데 아쉽네요. 그러네요. 다음 시간에 봐요. 즐겁게 마실 때 알고 마시자. 주도해. 제발요.